미국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나라인데 전쟁 당사국 세 나라 중에 두 나라가 빨리 끝낼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지금 이 전쟁, 사실은 이 전쟁을 시작한 주역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한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며칠 또는 한 1, 2주 해서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그냥 끝내버립시다 하고 관련된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준 거예요. 미국 측에다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그래서 실제로 됐어요. 실제로 그 초기에 폭격을 해가지고 공중폭격해서 48명 종교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군 최고 지휘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48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거기서 멈추질 않은 거예요. 지휘부가 다 그렇게 제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왜 이 신화 같은 데 보면 히드라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목이 달아나도 팔다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처럼 이란이 지금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뜻대로 안 돼서 속이 타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봐야 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11월 초에 중간선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중간선거라고 하는 거는 하원 의원 전원을 선출을 하고요. 상원 의원 중에 3분의 1, 그리고 주지사의 대부분을 선출을 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공화당이 표를 잃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레임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힘을 쓰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왜? 의회가 사사건건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민주당 의회가 돼서. 그래서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이 이란 전쟁을 잘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이거 이겼어 라고 선언을 하고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데요. 안 그러면 지금 기름값 올라가고 뭐 야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두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끝내고 싶지 않으냐?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타냐후 총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쟁을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분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요, 지난 40년 동안 이 전쟁을 기다려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을 이란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쟁을 희망해 왔던 거죠, 네타냐후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이제 권력에 관한 것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것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말살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네타냐후 총리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뇌물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게 재판이 계속 되다가 보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감옥에 가야 되니까. 그런데 네타냐후의 계산은 뭐냐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습니다. 실권은 총리가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면서 또 동시에 사면권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대통령을 압박해서 사면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네타냐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지금 그 집권 세력이 연정 체제예요. 여러 개의 세력이 연합을 해서 집권을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세력이 유대교 근본주의자들, 극단적 유대교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이게 모자 쓰고 다니고 수염 기르고 24시간 동안 기도만 하고 집에 보면 아이가 6명, 7명씩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한 10%, 15% 뭐 그 사이이거든요. 그들이 네타냐후를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립 정권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교 근본주의 세력의 소망을 또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은 뭐냐? 주변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그냥 이스라엘의 땅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모세 오경이라든가 이런 거죠. 신약 성서 말고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당시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유대교 근본주의와 네타냐후의 그 개인적인 소망과 이런 것들이 얽혀 있어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란은 계속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란은요, 이제 이란에서 전쟁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이 세력은요, 잃을 게 별로 없는 세력이에요. 이미 잃을 대로 다 잃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뭘 잃을 게 없어요. 그럼 그 세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는 몇십만 명에 달하는 혁명 수비대와 또 종교, 거기도 이제 근본주의, 시아파 근본주의자들이 있는 거죠. 그들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지난번 작년 말에 왜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수천 명을 죽였고 그냥 자기 국민을 그냥 죽이는 겁니다. 또 수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냥 자기 국민에게 총을 쏘는 세력이에요, 이 세력들은.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 같은 것은 별로 안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데 이 전쟁을 자기들이 만약에 권력을 잃잖아요. 그럼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 권력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석유시설에 그 광대한 석유시설들 또 석유 수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한 절반 정도는 바로 이 세력들이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권력 상태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 있는 세력인 거예요. 이걸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 세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뭐 엄청나게 얻어맞았잖아요. 더 이상 얻어맞을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어간다면, 이 전쟁을 이어간다면 어차피 트럼프가 지금 약점을 잡히고 있다는 걸 이들도 잘 알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11월 달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고, 이 전쟁이 계속되면 유가가 올라가서 이거 미국 국민들이 지금 다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점을 잡혔다라고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석유 공급 안 되게, 석유 국제 유가 오르도록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조선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속이 타는 상황인 거죠. 겉으로는 뭐 내가 다 이겼어 하지만 속이 탄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은 끝까지 가서 이 현재의 이란의 집권 세력을 다 괴멸을 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방향이고요. 이란의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는 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저쪽 이스라엘이든 미국 배든 아니면 주변의 걸프 국가들이든 간에 가서 그냥 공격해대는 거예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트럼프가 불리해지는 거고, 어차피 너 물러날 수밖에 없잖아. 네가 물러나면 우리는 승리한 거야.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 국가라고 하면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들의 입장에서도 전쟁이 끝날 수만 있다면, 자기들이 참전을 해서 전쟁을 끝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다시는 이란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전쟁을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란의 저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세력, 또 신정 세력, 이 세력들이 이게 괴멸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서 당장 뭐 전쟁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거 다시 살아난다. 그러고 나면 또 다시 자기들을 공격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계산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인 거고, 특히 난감한 나라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 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 세 나라인 건데, 왜냐하면 이 세 나라는 정말 평화를 원합니다. 특히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을 생각을 해보면요, 두바이 공항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잖아요. 또 두바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다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두바이라고 하는 데가 국제 금융 허브가 된 거예요.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국제 금융 허브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의 억만장자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재산 처분해 가지고 와서 두바이에다가 투자하고 거기다가 계좌 만들고 거기에서 자식한테 상속하고 뭐 비즈니스도 하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본 배경이 뭡니까? 그거는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두바이는 안전하구나. 아무리 이란이 저렇게 뭐 테러 지원 조직처럼 저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두바이를 건들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입장에서도 이란을 품기 위해서, 자기가 끌어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상당한 편의를 봐줬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하고도 손을 잡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에게도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그 금융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인 것인데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다시 트럼프 시기에 들어와서 또다시 이란이 금융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스위프트 제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SWIFT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이제 달러 거래망에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그래야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뭐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 차단을 당한 거예요, 이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뭐 최소한 중국하고는 뭔가 거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위안화도 쓰이긴 하지만 달러 거래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공식적으로는 다 그 루트가 다 차단이 돼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계속해서 수출 수입을 하고 있어요. 뭐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위축이 돼 있지만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아랍에미레이트가 몰래 봐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금융 허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금융 거래망들이 그 안에 형성이 돼 있는 거고, 그 중에 일부를 이란이 쓰는데, 자기들 이제 비밀 거래를 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눈을 감아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아랍에미레이트가 고마워야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던 겁니다. 이거는 미국한테 찍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렇게 했던 거는 이란하고 잘 지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란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무려 말이죠. 미사일하고 드론하고 합쳐서 2,000발 거의 가깝게 아랍에미레이트를 공격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격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또 사우디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뭐 지금 피해가 막심합니다. 피해가 가장 큰 거는 아랍에미레이트죠.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 단순히 건물이나 뭐 이런 게 부서지는 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또 거기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며 항공편이며 이런 것들이 다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떡하냐, 저거를, 이란을 공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란이 더 악한 마음을 먹고 더 공격을 해대면 이건 정말 그냥 단순히 시설이 파괴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라 경제가 다 파괴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는 계속해서 이란에 대해서 너 이러면 나도 공격할 거야 라고 엄포로 놓고 있지만 실제로 군사행동은 하지 못하는 거는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이다. 주변 국가들이 잃을 게 너무 많아서 이란을 더욱더 조이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반격을 한다고 해서 이란이 죽을 것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은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고 또 미국,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을 어차피 우리를 못 죽여. 너희들이 손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계산을 이란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란의 최대 약점은 돈이 없다는 거죠. 이란 군부의 최대 약점은 돈줄이 다 끊겨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름아름으로 해서 중국의 위안화가 좀 들어올 것이고 또 중국으로부터 물품이 어느 정도는 수입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아름아름. 네. 하지만 물건 부족 사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지금 돈도 그렇고 물건도 부족하고 그렇다. 남아있는 것은 무기들이 지하 창고에 무기들이 좀 남아있겠죠. 그 무기도 사실은 치명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돈이 없다는 게 제일 치명적인 거고요. 둘째는요, 군대가 이 지휘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휘부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올라와서 그걸 채운다고 해서 그게 채워질 리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노하우라고 하는 게 있죠. 지휘 통제 체제라고 하는 것도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밑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와서 지휘 통제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이 군부는요, 원래부터도 소위 모자이크 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춰놓고 있었어요. 모자이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뜯어 붙여놓은 게 모자이크잖아요. 근데 애초에 전략 개념을 그걸로 잡아놓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란의 그 군 단위 부대가 31개가 있거든요. 31개의 단위 부대가 합쳐져서 이란 혁명수비대 전체를 구성을 하는 건데 위에 지도부가 싹 없어지면요. 각자 알아서 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알아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사실은 모르죠, 그걸.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미국하고 이란이 휴전 협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란의 그 페제스키안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 국가들한테 내가 당신네들 공격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 성명을 냈잖아요. 그 다음날 또 공격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명령이 듣지 않는다는 소리인 거예요. 각자 알아서 다 행동하는 부대들이 31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휴전 협상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완전히 늪으로 빠져든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혁명 지도자 하메네이, 그 아들 하메네이가 지금 새로운 지도자가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명령 지휘가 제대로 통하기도 하겠습니까? 이게 누구 명령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군부가 그야말로 중구난방이 되어 있는 상황, 이게 바로 이란 군부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군대를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끝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전쟁을 끌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그냥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란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냥 자축할 거예요. 이런 전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늪에 빠진 전쟁. 과거에 미국이 베트남 가가지고 그 월남전 할 때 그 전투가 바로 이런 시기였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미국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은 승전을 했던 거고요. 그야말로 그냥 뭐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북베트남군이 승리를 거두었죠. 참, 근데 그걸 승리라고 해야 되는지 어쩌는지 알 수 없지만 미국이 물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승리를 한 셈이 된 거예요. 지금 이란 전쟁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물러나도 이스라엘은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또 높아요. 이게 참 정말 이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전쟁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가 매우 복잡합니다. 이게 중국은요, 이익도 있고 손실도 있어요. 이익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자기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로 되어 있는데 미국이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으니 뭐 중국이 어부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이 이란 전쟁에다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쏟아붓고 있잖아요. 미사일도 그렇고 뭐 드론도 그렇고 대포도 그렇고 엄청난 무기들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미국의 병기고 무기 창고는 비어가고 있겠죠.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너희들 전투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네? 라고 좋아할 수 있어요. 이게 중국이
얻고 있는 반사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손실이 뭐냐? 제일 직접적인 건 뭐냐면 이건 석유보다도 더 치명적인 건데 이란이 대공망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날아오는 전투기, 스텔스기, 또 미사일 이런 거를 막아내는 시스템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무기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냐? 이란이 스스로 만든 건 없어요. 제일 큰 부분이 중국에서 만든 거고요. 홍치 9B라고 하는 그런 그 대공망 시스템이 주류를 이루었고 또 러시아제 방공망이 또 상당히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공망이 전혀 힘을 못 써 완전히 속수무책이었어요. 미국 비행기, 이스라엘 비행기가 그냥 이란 상공을 마음대로 헤집고 돌아다녀요. 그래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거기에 레이더도 있고 다 뭐 미사일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레이더가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레이더가 그럼 왜 먹통이 됐느냐? 미국이 전자전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중국이 또 러시아가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라울러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라울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행기 전투기, 호넷 전투기라고 하는 데다가 전자 교란 장치를 싣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폭탄이 아니고 이 전자전 장비를 싣고 가서 그걸 가지고 그 상대방 국가의 레이더가 쏘는 전파, 그 레이더라고 하는 건 전파를 쏴서 돌아오는 전파를 잡아서 뭔가를 식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상대방 적국이 쏘는 전파를 잡아내서 그것의 주파수 대역을 파악하고 똑같은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되쏴주는데 그때 완전히 상대방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드는 그런 그 전파들을 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상대방 레이더 화면에는요, 수백 대의 스텔스기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뜬대요, 화면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레이더가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디에다가 미사일을 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란 상공이 이스라엘과 또 미국 전투기 미사일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돌아다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중국산 대공망, 러시아산 대공망은 이건 그냥 고철덩어리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만 섬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거 다 중국이 갖추고 있는 대공망이라는 게 자기들이 만든 거 그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 들어가서 전자전을 피고 스텔스기를 갖고 들어갔을 때 중국 상공은 다 뚫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지금 정말 큰일 난 겁니다. 네, 정말 큰일 난 거예요. 물론 이란 군인들보다 중국 군인이 나을지도 몰라요. 그걸 운용하는 능력이 나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 전자전을 하고 레이더가 먹통이 되는 걸 군인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기계적인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그게 드러난 거예요. 베네수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요. 그건 러시아산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산 무기들이 그렇게 형편없음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5년씩이나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 무기 앞에 이 중국 무기, 러시아산 무기가 형편없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만천하에 다 드러난 것이고, 이거는 중국으로서는 정말 큰일이 난 거고, 그러니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도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을 다 자르고 교체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 많은 돈 갖다가 쓰고서 너희들 뭐 한 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든 장비인데. 그래서 이게 제일 치명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거는 그래서 중국 상공이 뚫렸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누가 중국 무기 사겠습니까? 이제 중국 무기 이제 정말 사려고 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유가가 되겠죠. 기름값 올라서 그것 때문에 뭐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 유가 문제는 사실은 중국은 그다지 심한 타격은 아니에요. 제일 심하게 타격을 입는 나라는 한국,
대만, 일본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중국은 오히려 중국은 산유국입니다. 원래 대경 유전, 이게 유전이 있어요, 중국은. 거기다가 중국에 대해서는 이란이 그 유조선 보내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거를 미국이 때릴 수 있지만 때리지 않아요. 왜? 그렇게라도 기름이 공급돼서 유가가 더 이상 안 오르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은 또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받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석유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높아져서 중국이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심각한 타격은 아니다. 유가 때문에 타격을 입는 거는 대만, 한국, 일본이 가장 치명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손익계산서, 뭐 어느 정도 이익도 있다. 미국이 스스로 깎아먹은 신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는 거고, 또 미국이 거기다가 엄청난 무기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전쟁이 나면 너희들 힘이 별로 없잖아? 뭐 이런 위안을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스스로가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방공망이 다 뚫렸다라고 하는 건 중국군의 실력에 대한 많은 것들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플러스 석유와 관련된 손실,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러시아는 어떠냐? 러시아는 석유 때문에 큰 이익을 얻고 있죠. 네, 유가가 오르니까 러시아의 제일 큰 수입이 뭡니까? 그게 석유 판매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이익을 얻고 있지만 또 그 이면에는 러시아의 무기가 형편없다는 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 또 그다음에 이건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신뢰를 완전히 잃은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왜? 이란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다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투자를 많이 한 회사고 가장 우호적인 나라들이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두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무력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이에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야 그러지 마라고 말만 할 뿐이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동은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른 나라들, 그동안 이제 그 반미 국가들이 많잖아요. 미국을 싫어하는 국가들. 그 나라들은 대개 중국,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있었어요. 중국, 러시아가 믿어 신뢰가 되겠습니까? 야, 저거는 뭐 말로는 친하다고 해놓고 또 이 돈으로는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 내가 군사적으로 얻어맞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는 나라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은 뭔가를 가서 해주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주네? 그러니까 동맹으로서, 우방으로서의 신뢰가 뭐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미국도 신뢰가 추락을 했기 때문에 뭐 약간 덜한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